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투 부부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뉴스원 기사인데요. 한 베트남 아내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국제 결혼을 한 어떤 남성분이 겪은 뭐랄까 믿기 어려운 경험인데. 맞아요. 그 기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가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국제 결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특히 이제 관계 속 신뢰나 진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건 주인공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남성 A씨인데요. 아, 네. 이분이 그 12년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에 국제 결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 9월이었죠. 그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 B씨를 만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만남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한 달 만에 바로 약혼하고 그해 12월에 베트남에서 전통 혼례 올리고요. 그리고 다음해 3월,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B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정말 속도가 빨랐네요. 정말 빠르죠. 그런데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 한 7개월 정도? 2023년 10월인데요. 네. 아내 B씨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성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7개월 만에요?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 A씨도 검사해보니 똑같은 성병에 감염된 걸로 나왔다는 거죠. 입국 전 건강검진에서는 분명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네,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은데 사실 A씨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가족 문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어쩌면 이때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죠. 이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신호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2024년 10월에 터집니다. 네. 아내 B씨가 친한 언니랑 외박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2박 3일 동안 연락이 그냥 뚝 끊긴 거예요. 2박 3일이나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아내한테 휴대전화 좀 보자고 했더니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막 자해까지 시도했다고 하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했구나 싶죠. 와, 자해까지요? 그 후로도 B씨가 자꾸 집을 나갔군요. 네, 잦은 가출이 이어지니까 이걸 이상하게 여긴 A씨 누나가 B씨를 직접 따라가 봤대요. 미행을요? 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아내가 친한 언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남자였고 불륜 상대였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언니가 상간남이었다니. 네, 기사 보면 이 상간남이란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왔다고 하고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아내 P씨가 이 관계에 대해서 유흥업소 단골 손님이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면서 성매매 사실까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을 했다고요? 그 심리가 뭘까요, 대체? 글쎄요, 확보된 증거를 보면 P씨가 2024년 5월부터 유흥업소에 거의 매일 주 6일 출근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주 6일이요? 와. 네,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요. 하루 평균 서너 명, 많게는 5명, 최소 600명 이상이랑 관계를 맺은 걸로 추정된다고 하니까 600명 이상. 남편한테는 뭐라고 둘러댔답니까? 남편 A씨한테는 공부하러 간다, 피부 관리 받는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퇴근 시간 전에는 딱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현모양처처럼요. 정말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한 거죠. 진짜 너무 치밀하네요. 남편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는데요? 그쵸. 심지어 남편 A씨가 아내 소지품에서 성기 미백 크림 같은 것까지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 배신감이랑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참.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A씨가 놀랍게도 아내한테 용서의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서요. 내 옆에서 일 도우면서 빚 갚아라 이렇게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는데 근데 아내 B씨 반응이 더 황당해요. 위자료 깎아달라. 그러면서 다시 유흥업소 가서 일해서 갚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너무 다른 것 같네요. 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요. 아내 B씨는 소송 중에 베트남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몰래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잠적한 거죠. 잠적이라.
A씨가 이걸 세상에 알리기로 한 이유가 있겠죠. 네, 본인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해요. 특히 B씨가 건국대학교 어학당 다니면서 유학생인 척하고 다른 한국 남학생들한테 접근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도 있어서 추가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하고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들 수 있겠네요. 네, A씨 말이 똑같은 피해를 막고 싶다.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이거였는데 그 말에서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또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국제결혼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물론 이 한 건의 사례가 모든 국제결혼이 이렇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분명히 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혼, 특히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날 때 서류나 조건 같은 표면적인 것 이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특히 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면 관계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고 있는지 좀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고요. 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오늘은 뉴스원 기사를 통해 한 남성분의 정말 충격적인 국제결혼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A씨의 용기 있는 고백이 부디 다른 피해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관계에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